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 간판 앵커가 한국에 관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생방송 사고를 쳤는데요. 그녀의 한마디가 중국 SNS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고가 진실을 향한 용기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 본사의 규율,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 지금부터 중국을 발칵 뒤집은 앵커의 선택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국영방송 CCTV의 간판 앵커 장하오입니다. 20년 경력을 한순간의 위험에 빠뜨린 제 생방송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생방송 도중에 벌어진 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CCTV의 간판 앵커인 저 장하오는 1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고 당일,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방송 보시죠. 오늘 한중경제협력 포럼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울특파원 왕민준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한국에 파견된 중국인 특파원 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진행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인터뷰 막바지에 벌어졌어요. 왕 기자,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왕 기자가 공식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하오 앵커님. 일부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국 내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 상권에서는 그 순간 제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제가 지난달 개인 휴가로 서울에 갔을 때 명동에서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했고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PD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어요. 장하오, 개인 경험은 나중에, 인터뷰 마무리해. 화면 속 왕민준 기자의 표정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베이징 본사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다른 제 발언에 어안이 벙벙해 보였어요. 네, 다시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리우 국장이 분노한 얼굴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장하오, 20년 경력의 앵커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당신이 한국에 간 것도 몰랐소. 죄송합니다, 국장님. 개인 휴가였고. 개인 휴가든 뭐든 당신은 CCTV의 얼굴이요. 게다가 왕민준 특파원의 공식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다니.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리펑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장하오 앵커 발언 때문에 온라인이 난리입니다. 중국 앵커의 숨겨진 한국 여행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왕민준 특파원도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리우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쩌면 좋소. 상부에서 곧 연락이 올 텐데.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역이용하면 어떨까요? 제가 다시 한국에 가서 특별 취재를 하겠습니다. 중국인 앵커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리우 국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듯하군. 하지만 왕민준 특파원은 어쩌고? 당신의 발언은 그의 신뢰도에 타격을 줬소.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저와 왕민준 그리고 리펑이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거죠. 국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왕민준은 3년간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해왔고 그의 보도 노선을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리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가게 된다고요? 자네는 왜 그렇게 신나 보이나? 한국에 대해 늘 비판적이었잖아. 리펑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K-팝 팬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거든요. 생방송 실수가 특별 취재로 이어지고 평소 강경파였던 리펑은 비밀 K-팝 팬이라니.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왕민준 특파원은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하기로 했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제 발언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고 회사는 CCTV 장하오 앵커의 특별 한국 취재를 예고하며 불을 지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실수가 내 경력을 끝낼 수도 있겠군.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진실을 보여줘야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황당한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왕민준 특파원이 굳은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차 베테랑 특파원답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장하오 앵커님 오셨군요. 생방송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왕민준은 저희를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리펑은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이곳이 바로 한류의 중심지군요. 우와, 저기 BTS 광고판도 있어요. 왕민준이 리펑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리펑 기자님도 한류 팬이셨나요? 기사에서는 항상 비판적이셨잖아요. 리펑은 금세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아, 그게 취재를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 깔끔한 환경, 다국어 안내판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어요. 왕 기자님, 공항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의 보도와 제 경험 사이에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앵커님, 이런 이야기는 호텔에 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택시에 탑승하자 왕민준이 유창한 한국어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가 완벽하게 현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왕 기자, 한국어가 정말 유창하네요. 3년 동안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자기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 말에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희 셋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왕민준이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요즘 중국 손님 많이 오시니까 몇 마디 배웠죠. 우리 딸도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미래는 중국이니까요. 왕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지는 동안 저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왕민준은 저희를 세미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앵커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하는 내용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제 보도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리펑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한 식당 이야기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생 문제로 잠시 영업 정지된 곳인데 마치 중국인만 거부한 것처럼 보도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제 휴가 경험과 차이가 있었군요. 왜 진실을 보도하지 않은 거죠? 왕민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앵커님도 우리 시스템을 잘 아시잖아요. 베이징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특별 취재는 다르게 가보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민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본사에서 허락할까요? 이미 생방송에서 실수했으니 이번엔 진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합시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한국을 보여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왕민준의 제안으로 먼저 명동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한중 갈등의 중심지로 자주 보도됐던 곳이니까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명동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왕민준의 설명에 리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중국어 간판이 정말 많네요. 중국인을 싫어한다면서요? 실제로 명동 상점들은 대부분 중국어 간판을 내걸고 있었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한 가게도 많았습니다. 왕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런 현실이 보도와 다른 부분이죠. 실제론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취재를 위해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을 주문하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시선이 TV에 고정됐어요. 한국 뉴스에서 중국 관련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왕 기자, 저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왕민준이 귀를 기울이더니 번역해 주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면세점과 명품 매장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리펑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보도하는데 여기선 중국 관광객을 환영하는 뉴스를 하고 있다고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산을 위해 지갑을 꺼내려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방을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갑이 없어졌네요. 왕민준과 리펑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왕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분명히 넣었는데. 아, 지하철에서 떨어졌나? 리펑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 지갑에 신용카드며 현금이며 다 들어있잖아요. 왕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죠. 혹시 누가 주워서 맡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리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요? 그것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에서? 글쎄요. 그래도 왕민준은 카운터로 가서 한국어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 말했어요. 아직 접수된 분실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왕민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떤 앱을 열었습니다. 이건 서울 대중교통 분실물 센터 앱입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리펑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앱이 있다고요? 중국에는 없는데. 앱에 분실물 정보를 등록하는 동안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중국에서 오신 손님 맞으신가요?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셨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가 섞인 한국인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 지갑을 찾으셨나요? 네,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영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지갑 안에 있던 호텔 카드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펑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진짜요? 누가 주워서 영무실에 맡겼다고요? 곧장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영무실에 도착하자 50대로 보이는 영무원이 제 지갑을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 승객분이 가져오셨어요. 중국인 관광객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리펑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네요. 중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왕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도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입니다. 지갑을 되찾은 후 우리는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왕민준의 제안으로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베이징의 혼잡한 도심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는 명소죠. 강변을 따라 조성된 넓은 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깨끗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대도시 강은 처음 봅니다. 우리 황허강이나 양쯔강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제 말에 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1970-80년대 급속 산업화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었어요. 그래서 환경 회복에 국가적 투자를 했죠. 사실 이런 점이 본국에 좋은 참고가 될 텐데도 저희 보도에선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난 한국 방문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리펑은 열심히 메모하며 눈을 빛냈어요. 이런 내용은 시청자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할 겁니다. 중국과 다른 점이 흥미롭네요. 촬영을 위해 한강 다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교량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
도심 속 녹지 공간까지.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왕 기자가 말한 그 유명한 고깃집이 기대되는군요. 택시를 잡아 이동하는 동안 리펑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 기자님, 한국에서 3년 사셨는데 중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의 모습은 또 뭐가 있나요? 왕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 개인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이 많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핸드폰이 없어졌네요. 주머니를 다시 확인하고 가방도 뒤져봤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민준이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하셨나요? 택시 안에서 통화했던 것 같은데. 아마 뒷좌석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리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엔 택시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죠? 아까는 운이 좋았지만. 왕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봅시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있어요. 가까운 경찰서로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왕민준이 유창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은 택시 회사에 연락을 시작했고 저희가 탄 시간대와 경로를 토대로 가능성 있는 택시들을 추적했습니다. 20분도 안 돼요. 그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리펑이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30분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핸드폰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드릴 수 있었네요. 제가 살해를 하려 하자 기사님은 손살해를 쳤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외국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 남기는 게 우리 의무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리펑이 감탄했습니다. 선배,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루 만에 2번씩이나 분실물을 그대로 찾다니. 왕민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진짜 한국입니다. 제 보도와는 달랐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믿어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취재 3일차 아침, 저희는 서울의 유명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왕민준이 추천한 이곳은 40년 전통의 한우 전문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숯불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들도 특별한 날에만 찾는 곳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경험하기엔 최고죠. 6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왕민준과 한국어로 몇 마디 나누더니 곧 저희를 안내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 위해 좋은 자리 준비했습니다. 리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인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 중국 방송국에서 온 취재팀이라고요. 자리에 앉자 사장님이 직접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40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게 노련했어요. 중국인 손님들은 한국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실 테니 제가 직접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기의 부위별 특징, 익히는 방법, 심지어 소스와 곁들임 야채를 먹는 순서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고기는 고창에서 자란 한우 1등급입니다. 농장주가 직접 키운 소로 제가 20년 넘게 거래하는 분이시죠.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한국 농업의 역사와 소 사육 문화에 대한 특강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리펑도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한국 고깃값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소를 키우느라 사육 비용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입 쇠고기와 경쟁하다 보니 우리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농업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사장님은 계속해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양념은 제가 직접 만듭니다. 어머니께 배운 비법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편리한 것만 찾아서 이런 전통이 사라져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사장님이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손님들,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국과 한국, 이웃나라로서 오래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한국의 반중 정서만 강조했는데 실제 만난 한국인들은 이렇게 따뜻했으니까요. 식당을 나와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길에 리펑이 말했습니다. 선배,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방송국 사람이라서 특별 대우받은 건 아닐까요? 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3년 동안 봐온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남아있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우리 보도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갈등만 강조했을까? 다음 목적지인 인사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왕민준의 안내로 자리에 앉자 60대로 보이는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왕민준이 인사동을 말하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객이신가 보네요. 내릴 때 알려드릴게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기사님이 큰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인사동 정류장 곧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기사님이 작은 봉지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드세요. 날이 쌀쌀한데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봉지 안에는 작은 사탕 몇 개와 차 티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선물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저는 작은 사탕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왕민준이 말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죠. 리펑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도해야 하는데 시청자들에게 이 작은 사탕 한 봉지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비록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될지라도. 취재 4일차 한국공영방송 KBS의 송민재 PD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송민재는 제가 5년 전 국제방송 포럼에서 만난 한중 관계 전문가였죠. 장하오 앵커, 정말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랐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과 의문점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나요?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송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디어는 어디나 시청률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갈등은 시청률을 높이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강조할 때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재 씨, 미디어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디어의 역할은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만 강조하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한중 관계는 5,000년의 역사를 공유한 이웃이잖아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송민재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웃나라의 실제 모습 특집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왕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실까요? 본사에 보고도 없이. 이번만큼은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 방송국을 나와 북촌 한옥마을의 100년 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70대 여주인이 차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베이징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자금성이 정말 웅장했죠. 그때 만난 중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은 기억이 많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은 이웃이잖아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한국방송 출연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느꼈어요. 그때
베이징 본사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장하오 앵커, 한국 방송 출연 소식 들었습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사의 메시지에도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KBS 스튜디오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리펑은 촬영 준비를, 왕민주는 통역을 맡았죠. 분장실에서 리우 국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하오, 한국 방송 출연을 즉시 취소하시오. 이건 명령이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번만큼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20년 경력을 모두 날릴 생각이요.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가 이익이라면 이웃나라와의 진정한 이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보도해온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요. 이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송민재가 저를 맞이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대담은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특집 프로그램 이웃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CCTV의 간판 앵커 장하오 씨를 모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셨나요? 저는 20년간 한국에 대한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지갑과 핸드폰을 되찾은 경험, 고깃집 사장님의 배려, 버스 기사님의 사탕 봉지까지 모든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중국 시청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부정적인 면만 보도해왔죠.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달랐어요.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양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5천년간 역사를 공유해온 한중 양국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리펑이 달려왔습니다. 선배, 중국 SNS가 난리입니다. 장하오의 한국 생방송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왕민준도 말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베이징에서 온 팩스를 받았습니다. CCTV 간부회의 결정문이었어요. 장하오 앵커의 한국 방송 출연. 본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인정. 귀국하여 특별 생방송 진행. 마지막 문장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 관심을 고려하여 장하오가 전하는 한국의 진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함. 진실은 때로 위험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중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징계 대신 장하오가 전하는 한국의 진실 특별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 4, 3, 2, 1. 방송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갑과 핸드폰을 되찾은 경험, 고깃집 사장님의 배려, 버스 기사님의 사탕 봉지까지 모든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도해온 것보다 훨씬 다양한 면이 있었습니다. 앵커님이 보시기에 한중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5천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이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중국은 이제 세계 강국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진정한 강국은 이웃나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빛납니다. 자신감 있는 나라만이 작은 사탕 봉지의 정성과 같은 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SNS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어요. 장하오 앵커가 본 한국이 진짜 한국인 것 같다. 우리도 이제 진정한 강국으로서 이웃을 대해야 한다. 제 방송을 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비슷한 친절함을 경험했다는 후기가 SNS에 넘쳐났어요. 한 달 후 중국과 한국, 이웃의 진실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왕민준과 리펑도 함께 하기로 했죠. 리펑은 제안했습니다.
선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경험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양국의 진짜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한국을 다시 방문해 그 버스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국 전통차를 선물했어요. 기사님, 당신의 작은 사탕 봉지가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저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친절하고 싶었을 뿐인데, 때로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사탕 봉지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해를 열었듯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국민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국이 세계 속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